자, 다항식은 우리가 익숙한 단원이니까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다항식에서 문제가 일단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2x제곱의 y 3승 마이너스 3x y 2x 3y 플러스 4. 자, 우리는 이렇게 나온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하죠? 네, 이러한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 문자에 대한 x에 대한, 자,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x에 대한. 네, x에 대한 얘는 2차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상수항. 자, x에 대한 상수항이 뭐죠? x에 대한 상수항. x에 대한 상수항이란 얘기는 지금 x에 대해서 얘를 바라보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x가 아닌 y는 뭘로 보겠다는 거야? 상수항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냥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x가 들어있지 않은 누구? 마이너스 3i 플러스 4는 상수항이 되겠죠. 그쵸? 그냥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용어 정리. 자, y에 대한. 자, 이번에는 뭘로 바라보겠다고? y에 대해서 바라보겠다고. 그럼 얘는 y에 대한 몇 차식? 얘는 y에 대한 3차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하면 y가 없는 게 상수항이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x, y에 대해서 바라볼 거예요. 자, x, y에 대한 얘는 몇 차식? x, y에 대한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시험 보면 1번 문제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얘는 y 이거에 대한 5차식입니다. 얘는. 왜냐하면 x가 몇 차고? 2차고 y가 몇 차고? 3차잖아. x, y에 대한이라는 거는 이 식을 뭘 바라보겠다는 거야? x 변수와 y 변수를 같이 보겠다는 거야. 그럼 x가 2개 있고 y가 3개 있으니까 총 5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5차식이에요. 5차식. 그 다음에 상수항. 상수항은 이제 뭐만 되는 거야? 상수항은 x, y가 둘 다 없는 4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면서 쉽게 놓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나올 수 있거든,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친다면 그렇다면 얘는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 정리해야 될 것 같은 건지? 네, 그래서 이제 다 하고 한번 찍고 단톡방에 올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우리 이 단원에서의 주인공이죠. 곱셈 공식. 자, 이거를 곱셈 공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인수분해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자, 봐봐. 우리가 곱셈 공식이 문제집에 나오면 보통 공식이 몇 개 나와 있어요? 막 12개, 16개 막 이렇게 쫙 나와 있어.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기본적인 곱셈 공식을 가지고 변형해서 쫙 나와 있는 거고, 자, 우리는 머릿속에 곱셈 공식은 딱 3가지만 기준으로 잡고 할 거예요. 알겠죠?
물론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기본 공식 제곱 같은 거는 알고 있으셔야 되고 합차공식 이런 거는 이미 다 아는 상황에서 자 고등학교 올라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공식들 일단 자 x 3승 플러스 y 3승 자 이 공식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 그러니까 이게 봐봐 곱셈 공식은 뭐고요? x 플러스 y의 전체 3승에 이걸로 시작하는 게 곱셈 공식이야.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3의 xy에 x 플러스 y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이 완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인수분해 공식은 뭡니까? x 플러스 y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정리되는 게 인수분해 공식이야.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냥 이 공식 내에서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에서 그냥 같이 표시합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럼 부호가 누가 바뀌어?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얘는 뭘로 바뀌고? 플러스로 바뀌고요.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얘는 뭘로 바뀌어?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짜리 곱셈 공식은 일단 얘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두 개짜리는 이거에 대한 재료를 갖다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에 적용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미지수 두 개짜리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머릿속에 데이터를 쌓아보면 나중에 이제 딱 문제 보면 바로 풀이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자, 미지수가 세 개짜리 공식이야. 자, 미지수가 세 개짜리는 이거는 그냥 단순 공식 일단. 공식 알고 있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2배의 xy, yz, xz.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일단은 x의 전체 제곱, y의 전체 제곱, z의 전체 제곱은 첫 번째 싹 다 더하고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에 얘는 둘둘씩 곱해서 더한 거야. 이렇게 말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봐. 그러면 뒤에 가서 변형 공식에서도 우리가 그냥 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 나오면 뭐라 그랬어? 얘야. 그럼 미지수가 세 개짜리는 얘 아니면 얘야. 근데 3번은 약간 좀 특수한 경우라 일단 세 개짜리가 얘 말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마이너스 xy, yz, xz로 나오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요? 네, 이거의 공식이 뭐였죠? 이거의 공식이 2분의 1로 시작하는 거. 기억 안 나요? 2분의 1에 x-y의 제곱, y-z의 제곱, 그 다음에 z-x의 제곱. 이겁니다. 이게 3번 공식이에요. 처음 봐요? 아니요, 처음 보면 안 돼요. 이제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봐봐. 우리한테 곱셈 공식은 이거 세 가지야. 봐봐. 원래는 x 3승, y 3승, z 3승짜리도 원래 있는데 이거는 문제집에만 존재하고 이제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교과서 보시면 3승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원래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져도
문제집에서는 그거를 몇 년 동안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상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3승 공식은 제외시켜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딱 세 가지 공식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 그 변형 공식이라는 게 얘를 앞에 놓고 그냥 얘를 뒤로 놓고 쓴 공식, 이것까지 다 곱셈 공식이라고 문제집에 다 써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곱셈 공식의 대가리는 얘와 얘야.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를 구하라고 해도 얘를 대가리에 놓지 말고 항상 얘를 대가리에 놓고 공식 쓰고 각각의 값을 집어넣어서 얘를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곱셈 공식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래서 곱셈 공식은 딱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3번에 대해서 살짝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번 공식 같은 경우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이거는 니네가 문제를 풀면서 나올 때마다 데이터를 쌓아 나가세요. 자, 요 내용이거든. 자, 이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0일 때야. 얘가 만약에 0이랍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봐봐. 얘가 0이란 얘기는 얘가 0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론이 뭐야? 생각을 해봐. 얘네가 0이야.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오죠? 셋 중 하나가 0이다. 셋의 합이 0이 된다. 그러니까 세 개의 합이 0이라는 얘기가 뭔 소리야? 지금 형태를 잘 보면 그렇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0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얘가 0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얘가 0 나올 수 있는 얘기는 a와 b와 c가 0 나오는 경우밖에 없어. 그쵸? 그쵸? A, B, C가 0이 아니라 A하고 B하고 C, 그쵸? 얘가 0이라는 거밖에 결론이 없다고. 그쵸? 이게 우리 뒤에서 하는 부정방정식 중에 하나야. 얘가. 그러면 얘가 0이 나왔단 얘기는 결론이 하나밖에 없다고. X와 Y와 Z가 같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XY가 같단 얘기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정삼각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면 XYZ가 세 변의 길이라고 하면. 그래서 곱셈 공식에서 만약에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문제를 물어보면 정삼각형 문제에서 이 문제가 잘 나와요. 물론 요거는 뒤에 가서 이제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제 연결되는 거기도 한데 하여튼 정삼각형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곱셈 공식들을 잘 보시면 곱셈 공식은 결국은 우리는 덩어리 값을 아는 거지 개개인의 값을 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x 플러스 y가 3이고 xy가 2인데 x 3승 플러스 y 3승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쵸? 이거는 철저하게 뭘 이용하는 거야?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x 플러스 y라는 값과 xy라는 값과 x 3승 플러스 y 3승이라는 값을 아는 거지 구체적으로 x가 뭐고 y가 뭔지를 알려주는 건 아니라고. 덩어리 값을 아는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문제 중에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걸 물어봐. 예를 들어 2x-3y 플러스 5z의 값을 물어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건 덩어리 값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게 x 플러스 y 플러스 z 값을 통으로 알든가 뭐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나한테 뭘 구하라는 거야. 이거는 너 x 값과 y 값과 z 값을 모두 알고 있으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도 얘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만약에 6이야. 그런데 뒤에 어떠한 조건에 의하여 얘가 0이라는 값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이거의 결론을 x와 y와 z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네가 뭐란 얘기야? 얘네가 3이란 얘기, 아니 3이 아니라 2란 얘기잖아. 그러면 x값, y값, z값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또는 만약에 3의 x, y, z 값을 구하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x, y, z라는 덩어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료가 있나? 공식들 잘 보시면 3개짜리잖아. 3개짜리면 2번 아니면 3번 아니야? 그럼 2번, 3번 공식에서는 우리가 제곱값의 덩어리 합을 알든가 아니면 다 더한 걸 알든가 아니면 둘씩 곱해서 더한 걸 알든가 이거밖에 모르잖아. x, y, z는 모르잖아. x, y, z를 알려면 일단은 저 공식에서 나오는 값은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얘야. 알겠죠? 그래서 4번은 활용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기본 문제도 있고요. 그냥 대놓고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문제 유형도 있고 그렇게 해서 3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곱셈 공식의 활용입니다. 자, 이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외우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서 하자라는 거야. 만들어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연습을 해 오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의 값을 구하는 방식을.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흔한 거. 자, x 3승 마이너스 x 3승분의 1을 구하랍니다. 자, 이런 공식은 우리가 아는 바는 아니지만 누구를 이용해서? 1번 재료를 이용해서 1번 재료를 이용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를 x의 3승과 x분의 1의 3승 이렇게 해서 x를 뭘로 보겠다고? x로 y를 뭘로 보겠다고? x분의 1로 봐서 그래서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만들겠다는 뜻이야.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x-x분의 1의 전체 3승에 플러스 3의 x의 x분의 1의 x-x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을 만들어서 푼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x 4승 플러스 y 4승이야. 자, 이것도 공식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푸는 거야. 만들어서.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얘는 우리가 x제곱에 y의 제곱을 전체 제곱해서 만들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야. 자, 만들어 봐.
자, 제곱이야. 그러면 x 4승, y 4승 나왔잖아. 근데 쓰잘데기 없는 누가 나왔어? 여기에 플러스 x제곱 y제곱이 나왔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2배의 xy의 전체 제곱을 빼주면 원상복구 됩니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푸는 거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하면 x 4승에 y 4승 내가 원하는 게 나와. 근데 쓰잘데기 없이 2배 x제곱에 y제곱도 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얘를 빼서 없애겠다고. 왜냐하면 미지수 2개짜리를 잘 보시면 누가 주인공이야? 미지수 2개짜리는. 미지수 2개짜리는 x, y가 중요한 거야. 얘는 무조건 대표야, 대표. 그 다음에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는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x, y 값은 무조건 나와줘야 되거든. 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얘는 x, y 값으로 이렇게 제곱 정리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노트 정리하면서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졸린 거야? 쌤이요?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졸려 하냐고. 약간 졸려요. 아니 그러니까 졸려서 못 버티겠으면 나가서 저기 서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잠 관리하는 것도 컨디션 조절도 공부라 그랬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못 버티겠으면 나가서 서서 들으셔도 되고요. 알겠죠? 자, x5승, y5승도 없어요. 만들어 봅시다. 얘는. 우리가 x제곱에 y제곱, 그 다음에 x3승에 y3승. 일단 여기까지 써놓고요. 일단 여기까지 써놓으면 일단 x의 5승, y의 5승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x 5승, y 5승이 만들어졌는데 쓰잘데기 없는 누가 또 나왔어? x 3승의 y 제곱과 그 다음에 x 제곱의 y 3승. 얘네가 쓰잘데기 없이 나온 거지. 그러면 얘네들을 없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지금 공통인수가 뭐가 있어요? x, y의 전체 제곱. 얘가 공통인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익숙치 않으면 계속 계산이 느려지니까 빨리빨리 익숙해지세요. 암산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네 번째, x의 6승에 y의 6승. 자, 얘도 어떻게 만들까요? 얘는 x 3승에 y 3승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지. x 6승, y 6승 만들어졌는데 쓰잘데기 없이 누가 나왔어? 2배의 x 3승, y 3승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x, y의 전체 3승을 해서 원상복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문제집에 7승까지는 나오니까 7승까지 해봅시다. 자, x 7승, y 7승. 그러면 얘는 뭐야? x 3승에 y 3승, 그 다음에 x 4승에 y 4승. 이렇게 해서 일단은 x 7승, y 7승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 x 4승, y 3승과 x 3승, y 4승이 나왔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y의 몇 승? 공통이 뭐야? 3승이죠. 얘가 공통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x 플러스 y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저거 3승 있잖아요. 얘요? 네. 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딱 바꾸는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모르면 일단 쓰면서 하세요. 처음에는 모르면 쓰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x 7승이고 이렇게 곱하면 y 7승. 여기까지는 얘가 나온 게 맞고 쓰잘데기 없이 이제 나오는 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써보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느끼시라고요. 그럼 x 3승에 y 4승. 그러니까 얘를 없애는 게 나의 목적인 거잖아. 그러면 얘네가 x, y의 3승이 공통이니까 그렇게 묶어버리면 x 플러스 y 해주면 이걸 빼주면 얘가 사라지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엔 연습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노트 정리를 해놓고 백지에다가 니네가 연습을 해보라고. 만들어 보라고 직접. 익숙해질 때까지. 저기 4승 있는 건데 3이요. 얘요? 그러니까 4도 있고 3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걸로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씩 네, 그러면 x, y의 3승이 작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곱하면 얘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y 곱하면 얘 만들어지죠. 그러면 원상복구 된다. 아니 이제 이해가 된 거야? 그럼 아까 할 땐 난 이해가 됐는데 저 밑에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차수만 조금씩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거 익숙해질 때까지 하시라고요. 알겠죠? 근데 하나는 뭐라고 돼요? 네. 저거 7 있잖아요. 7 네. 저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꼭 네. 3, 4 아니면 막 2, 6, 막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식이 더 복잡해지죠. 그럼 5를 얘를 구해야 되잖아. 아. 그래서 이거를 봐봐. 아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요 패턴을 보시면 지금 니네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봐봐. 2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보면 뭐가 좀 식이 비슷하게 생겼고 뭐가 비슷하게 생겼는지 보여요? 보이죠? 누가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짝수항과 홀수항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머릿속으로 얘네 두 개가 홀수일 때,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짝수일 때잖아. 그러면 약간 짝수일 때 패턴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야? 반값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반값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홀수는 5를 반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식으로 푸는 건데 얘는 내가 재료로 알고 있잖아. 곱셈 공식으로. 얘도 내가 재료로 알고 있잖아. 곱셈 공식으로. 그래서 5에 가장 근접한 반이 2.5인데 2.5승을 할 수는 없으니까 2승과 3승으로 나누겠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7도 반으로 쪼개면 3.5승인데 3.5승을 할 수 없으니까 3승과 4승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x 7승, y 7승을 구하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일단 공식을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얘는 공식으로 알 수 있고 얘는 또 모르잖아.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7승은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지. 그죠? 하지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미 내가 예측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풀이는 가장 깔끔하게 단계별로 써주셔야 되고요. 연습할 때는. 자, 그 다음에 6번째. 네. 봐봐. 자, 그 다음에 자, x, y의 제곱, yz의 제곱, 그 다음에 xz의 제곱. 자, 이거의 값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자, 얘는 몇 번 재료를 이용하겠다는 거? 왜 3번이야? 2번 재료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봐봐. 미지수가 3개짜리잖아.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야. 근데 3번은 또 그렇게 흔하지 않은 문제야. 그러니까 대다수가 2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3번 문제 나오는 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3번을 이용했던 문제들이 요런 애들이 있었구나. 이건 따로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곱셈 공식에서는 1번 아니면 2번이야. 2개짜리면 1번, 3개짜리면 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겠다는 얘기야? 얘는 얘를 뭐로 보겠다고? x로 보겠다고.
YZ를 뭐로 보겠다고? Y로 보겠다고. ZX를 뭐로 보겠다고? Z로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 공식에 집어넣겠다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말로 표현하자고. 알았죠? 이 공식은 뭐였어? 한 번은 싹 다 더해서 제곱하고 마이너스 2배 얘는 어떻게 하겠다고? 둘씩 곱해서 더하겠다고. 이렇게 말로 해야 이런 변형 문제들이 술술술 나온다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냥 싹 다 더하겠다고. 그러면 얘는 XY, YZ, XZ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이번엔 뭐 하겠다고? 둘씩 곱해서 더하겠다고. 그럼 둘씩 곱해서 더한다는 얘기는 둘이 곱하면 뭐가 돼요? XY 제곱 Z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뭐가 돼? X 제곱 YZ가 될 거고. 얘랑 곱하면 뭐가 돼? XYZ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뭐가 지금 하나씩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죠. 하지만 얘네들의 공통인수는 뭐야? XYZ가 공통인수지. 그래서 얘가 XYZ가 공통이고 얘를 얘로 묶어버리면 이제 각각 몇 개씩 남아? 튀어나온 하나씩만 남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게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공식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빨리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X 4승에 Y 4승에 Z 4승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자, 얘는 우리가 모르는 공식이잖아. 4승 공식이면. 4승은 모르는 공식인데 2번 공식을 이용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얘처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X 제곱의 제곱, Y 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Z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번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처음은 뭐하고? 싹 다 더하고 그러면 얘는 X제곱, Y제곱, Z제곱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배에 이제 뭐해? 둘씩 곱해서 더한다며. 그죠? 그럼 둘씩 곱해서 더하면 얘는 XY의 제곱, YZ의 제곱, XZ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결국 얘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식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뭘 쓰고? 2번 공식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 또 뭘 써야 돼? 얘를 써야지. 3번이 왜 나와? 저기 뒤에 3번이랑 비슷한 거. 아, 아니에요. 이거잖아, 이거. XY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얘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6번 문제와 2번 문제를 같이 사용해야 7번 답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얘는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생긴 문제가 있어요. X제곱 4Y제곱 9Z제곱. 자,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있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미지수가 몇 개짜리니까? 3개짜리니까. 미지수가 3개짜리니까 기본적으로 뭘 이용하는 거겠어요? 2번 재료를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2번 재료는 저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뭔가 변형이 필요하죠. 그 변형을 x의 제곱, 2y의 제곱, 3z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왔던 걸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특이한 게 아니야. 그냥 저거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익숙해졌어요? 네, 싹 다 더하고. 그러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 뭐가 나오고? 둘둘씩 곱해서 더한다는 느낌이야. 그러면 둘둘씩 곱하면 얘는 2xy,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6y z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쟤랑 쟤랑 곱하면 3xz,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된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y의 제곱에 3z의 전체 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니? 자, 그러면 얘를 표현해보면 얘는 뭐야? x-2y 플러스 3z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배 뭐야? 마이너스 2의 xy가 있을 거고요. 우린 뭐 하는 거야? 둘둘씩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6의 yz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3의 xz,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얘를 x의 제곱에 2y의 제곱에 마이너스 3z의 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잖아. 그죠? 손가락질 가만두면 안 되냐? 그럼 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z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만들어봐. EXY에 마이너스 6의 YZ에 마이너스 3의 XZ. 어우, 잘했어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Y 제곱에 마이너스 3Z의 제곱. 이럴 수도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x-2y-3z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xy 플러스 6의 yz 마이너스 3의 xz,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알겠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봐봐. 나한테 일반적으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을 알려주고 xy, yz, xz의 값을 알려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x제곱, y제곱, z제곱을 구하라는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보니까 x-2y 플러스 3z의 값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알려주고 나한테 구하라는 게 x제곱에 4y제곱에 9z제곱의 값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서 알려줘야 될 게 뭐겠어요? 뭘 알려줬겠어 나한테 였다가. 그게 이거라고. 즉 너를 알려줬어? 그럼 나한테 뭘 알려줬겠어? 마이너스 2xy와 마이너스 6yz와 3xz의 값을 알려줄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알려줘도 어쨌든 쫄지만 않으면 돼.
너 미지수 3개짜리잖아. 그리고 나한테 덩어리 값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너는 뭐일 거야? 너는 2번 재료일 거야. 대신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고 뭔가 변형된 식이니까 내가 뭐를 가르쳐주고 뭐를 물어보더라도 내가 만들어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게 우리가 재료를 알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한정해서 한정된 재료에서 계속 뺑뺑이를 돌려보는 거야.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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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를 풀게 되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네, 맞아요. 우리 고등학교 시험 보잖아. 그러면 나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가 한 3-4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연습을 해둬야죠.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이거는 그냥 한 줄 정리로 합시다. 한 줄 정리로. 그러니까 요거는 딱히 긴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우리 대표 유형이에요. 대표 유형. x 플러스 y, y 플러스 z, x 플러스 z. 자, 이거의 해석이에요. 자, 요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전개하면 식이 좀 복잡할 것 같고, 자, 요렇게 나오면 우리는 1차적으로 뭐부터 합니까? 이거 혹시 알아요? 응? 더하기. 그렇죠. 자, 이거의 해석은 우리가 뭘 찾는 거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을 찾는다야. 그쵸? 만약에 없으면 만든다야. 없으면 그냥 만들어. 뭐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그냥 a라고 만들어. 그렇게 해서라도 얘를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의 해석은 우리가 만약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2라 하면, 만약에 2라고 하면, 그러면 x 플러스 y는 뭐가 되고요? 2 마이너스 z가 되겠죠? y 플러스 z는 2 마이너스 x가 되겠죠? x 플러스 z는 2 마이너스 y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2 마이너스 x에 2 마이너스 y에 2 마이너스 z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 여기서 일로 내려가는 게 첫 번째 재료고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전개하는 건데, 자, 이렇게 생긴 거는 뭘 가지고 있냐면 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뭔가 일정하잖아. 규칙성을 가지고 있잖아. 규칙성을 갖고 있는 거의 전개도 우리가 연습을 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거를 전개한다라는 거는 우리는 무조건 바구니 개념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바구니에 두 개가 있는 거야. 2와 마이너스 x, 2와 마이너스 y, 2와 마이너스 z. 이게 전개를 해서 밖으로 나가는 항이라는 거는 뭐야? 이 두 바구니에서 하나를 꺼내고 여기서 하나를 꺼내고 여기서 하나를 꺼내서 3개 꺼낸 거를 곱해서 내보낸 게 하나의 항이야 라고 생각을 해.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전개를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2 뽑고 2 뽑고 2 뽑을 거야. 그럼 뭐가 튀어나가? 2 뽑고 2 뽑고 2 뽑아서 곱하면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뭐냐고. 8이잖아. 그럼 여기에 항 하나가 8이라는 게 이렇게 튀어나갈 거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x를 뽑고 여기서 2 뽑고 2 뽑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4x가 나오잖아.
근데 얘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4x가 나오는 걸 확인했으면 그런 식으로 x도 나오고 y도 나오고 z도 나올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x 뽑고 마이너스 y 뽑고 2 뽑을 거야. 그럼 뭐 나와? 아니, 마이너스 x 뽑고 마이너스 y 뽑고 2를 뽑을 거야. 그럼 뭐 나와? 2xy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규칙성에 의하여 얘는 2에 xy도 그렇게 나올 거고 yz도 나올 거고 xz도 그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뭐 할 거냐면 마이너스 x 뽑고 마이너스 y 뽑고 마이너스 z 뽑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 맨 처음엔 뭐 했어? x, y, z 중에 아무것도 안 뽑았어. 그 다음에 몇 개 뽑았어? 하나 뽑았어. 그 다음에 몇 개 뽑았어? 2개 뽑았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차례야? 3개를 뽑을 차례야.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를 뽑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의 x, y, z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규칙성으로 이렇게 나온 거에 전개 방법도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 자, 이렇게 나온 거의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해석을 해서 나온 거의 규칙성의 전개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니? 저런 문제 할 때 x, y 플러스 y, z 플러스 xz의 값을 주죠. 그쵸.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주겠죠. 얘를 주고 얘를 주고 뭐 얘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전개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짧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아까 얘기한 한 줄 정리에 이거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니네가 필요한 거를 니네가 캐치해서 니네가 필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는 뭐 모를 일 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된다고요. 이거를 막 의무적으로 다 하시는 게 아니고 니네한테 필요한 걸 캐치하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 앞부분 이런 문제는 실수만 안 하시면 되죠. 그쵸? 이런 거 푸는데 설마 모르거나 틀리지 않겠죠? 그쵸? 저 형 왜 고개를 갸우뚱하죠? 이런 거 틀리면 죽일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예요. 막 여기부터 집어넣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다 걸리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거 먼저 계산하고 집어넣으셔야죠. 여기부터 집어넣으시는 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알겠죠? 저게 그 값이 여기 2개 나오잖아요. 왜 2개 나와요? 저거 x제곱 저거 플러스 5xy. 아니요. 값 구하는 거 아니에요. 식을 간단히 표현하는 거지. 아니 네. 저거 해서 계산해서 넣으라고. 아, 계산을 왜 해요? 아, 이 양반 이거 처음 풀어봐요? 기억이 안 나요. 엄마야. 한 번만 해주세요. 내가 내 책 만든 이후로 1번 해설해 본 적 처음이에요. 저희가 그쵸. 영광이에요. 왜냐면 본 수업은 이미 애들이 선행을 한번 한 상태여가지고 여기를 내가 해설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꿈꾸면 되죠. 지금 꿈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전개하면 뭐예요? 얘는 A 마이너스 2B 이렇게 간단하게 한 다음에 엿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라고요. 네, 제가 이런 걸 지금 내 손이 창피한데 시작은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절대 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틀릴 일이 뭐밖에 없어요. 네, 계산 실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계산 실수 사실 하면 이건 좀 정신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수학을 대충대충 풀면 이런 거를 실수하겠어요. 내 대학이 걸린 시험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곤란합니다. 야, 이거 뒤에 칠판 건드리시면 이거 보는 애들 토합니다. 카메라가 흔들려요. 안 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뒤에 대시면 안 돼요. 뒤에 카메라 흔들려요. 그러면 제 목소리 안 나오죠. 네 목소리는 내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알겠죠? 계산 실수만 하지 마시고. 자, 얘도 뭐예요? 얘도 A하고 B를 각각을 알아야 대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식을 뭐 하는 거야? 딱 보면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립해야 되겠죠. 두 식 연립해서.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2A가 나오겠죠. 그래서 2로 나눠서 A 값 구하시고 두 식을 빼면 2B가 나오겠죠. 그래서 2로 나누면 B 값 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전개를 할 겁니다. 야, 우리 이거 무턱대고 그냥 전개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전개하죠? 어떻게 묶을까요? 6대는 애들끼리. 어? 6대는 네 개 만들어. 6대는 애들이요? 6이랑 마이너스 6대는. 이것도 한 줄 정리해 놓읍시다. 한 줄 정리. 찍히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이거 혹시 찍히고 있나요? 영상 올려주세요. 네, 찍히고 있어요. 자, 4차식에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 자, 이거의 전개예요. 이거 전개하는 방법. 자, 이거의 전개는 뭐다? 상수의 합이 같은 인수. 요거예요. 요거. 상수의 합이 같은 거 찾으셔야 돼요. 그럼 상수의 합이 같은 게 뭐냐 하면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더하면 0이죠.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 더하면 0이죠. 상수의 합이 같다는 뜻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묶으면 어떻게 묶어야 돼?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 오, 맞았어요.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4. 이렇게 묶어야 그래야 뭐가 나와? 그래야 공통인수가 나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아니면 이걸 또 적고 있어요? 문제 바꾸려고 그랬는데. 제 노트 쓰게 노트 쓸 거면 그럼 기왕이면 이거 쓰지 마시고 이걸로 쓰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상수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으라고 그랬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얘랑 얘랑 더하면 1이죠. 얘랑 얘랑 더하면 1이죠. 그렇게 묶어야 이렇게 묶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니네가 느껴봐야 되니까. 자, 해서 이렇게 묶으면 얘가 뭐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 이렇게 생긴 공통인수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치환을 하겠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상수의 합이 같은 걸로 묶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 줄 요약으로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얘는 그냥 0 나오는 얘네끼리 묶어서 전개하면 x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오늘 점수는 뭐예요? 찍어 빨리. 네. 저기 올려줘. 찰칵.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안 나와요. 나와요. 왜 안 나와? 나와요. 잘 나와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실수를 유발하는 약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전개해서 x4승을 구할 때는 뭐 합니까? 우리 이거 무턱대고 다 전개하지 않죠? 네, x4가 나올 수 있는 경우만 할 건데 이거를 아까 우리 바구니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내가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곱해서 내보내는 게 하나의 항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x4승의 항이 나올 수 있는 게 이것도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실수가 뭐가 나오겠어요? 중복을 하거나 빼먹거나. 그죠?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x4승이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3승과 상수. 안 되죠?
네, 그럼 x 3승과 여기 x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그걸 또 캐치를 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는 12의 x 4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6의 x 4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의 x 4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더 이상 x 4승이 나올 곳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을까요? 옆으로 쓰세요. 암산하지 마시고 4x-ay 플러스 2의 제곱이라 그러면 4x-ay 플러스 2 이렇게 옆에다가 쓰시고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3승이면 3개 쓰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암산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그쵸? 그럼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16의 x제곱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y와 상수를 뽑는 거. 그쵸? 그럼 y와 상수를 뽑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2a y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뭐야? 여기에서 상수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2a의 y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지금 x제곱의 개수와 그 다음에 y의 개수가 같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대한 좀 복잡한 문제인데 학교 시험에서 아마 이 정도까지 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연습은 해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쓰시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k 따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쟤는 3승이잖아. 3승인데 3승은 전개 공식 알죠? 알아요 혹시? 우리가 a 플러스 b의 3승의 전개 공식. 그 정승재가 A 세제곱. 네, 이거는 a 3승에 이것도 그냥 패턴을 느끼세요. 3의 a 제곱의 b 플러스 3의 a b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3승. 이것도 무슨 느낌이냐면 a-b라는 게 3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a 뽑고 a 뽑고 a 뽑은 게 a 3승인 거고요. 그 다음에 a 2번 뽑고 b를 한 번 뽑은 게 a 제곱 플러스 b죠. 근데 그게 몇 가지 경우가 있어?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래서 3이고요. 얘도 3가지 경우 있겠죠. 그 다음에 b 뽑고 b 뽑고 b 뽑아서 b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뒤에 있는 저거를 바구니 뽑기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전개해 버릴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얘는 그냥 전개해 버리는 게 더 편하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 2x 플러스 k의 전체 3승은 그냥 전개하는 게 더 편하겠다고. 그럼 얘는 전개하면 뭐예요? 8x 3승, 앞에 거 3승, 그 다음에 뭐였죠? 3배에, 이것도 패턴을 느끼세요? 이거 제곱하고 이거 1차죠. 그러면 얘는 4x 제곱에 k가 되는 거고요. 3배에, 이번엔 뭐예요? 이거 하나, 이거 2개예요. 그러면 얘는 2k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이제 k 3승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나는 x 제곱의 개수와 x 개수의 합이 13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x 제곱을 뽑을 거야. 여기서 x 제곱이 나오려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얘 뽑고 얘를 x 제곱을 뽑았어. 그럼 나머지에서 뭘 뽑아야 돼? 마이너스 2하고 k 상수를 뽑아야 되겠죠? 그거를 이렇게 하면 뭐야? 마이너스 k x 제곱이 나오겠지.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x제곱을 뽑고 나머지 상수 뽑을 거야.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kx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단독으로 되는 게 없고, 그 다음 경우는 뭐야? 여기서 x 뽑고 여기서 x 뽑고 여기서 상수 뽑고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러면 그게 k의 x제곱이 되겠지. 그죠?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바구니에서 하나씩 뽑는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x 뽑고 여기서 상수 뽑고 여기서 x 뽑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근데 방금 얘랑 똑같아요. 여기서 상수 뽑고 x 뽑고 x 뽑고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다 했어. 다 했어. 5개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요? 5개잖아. 5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4의 x제곱. 이렇게 해서 x제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x제곱 나오는 게 누구였어요? 얘였잖아, 얘. 얘였잖아. 그러면 플러스 12의 k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뭐야? 11k 마이너스 4의 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12k와 여기 마이너스 k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x개수. x개수는 간단해요. 왜냐면 여기서 x 하나 뽑고 나머지 다 상수 뽑아야 되지. 그쵸? 그럼 뭐야? 마이너스 k야. 마이너스 kx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x만 뽑아. 마이너스 kx. 여기에서 x만 뽑아. 2x죠. 이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차가 얘지. 그럼 뭐야? 플러스 6k제곱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남은 게 정리하면 뭐예요? 6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의 x 이렇게 되겠죠. 뭐라고 그랬냐? 얘랑 합이래. 그러면 6k제곱 플러스 9k 마이너스 2가 13이랍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15죠? 이거죠? 그러면 얘는 자연수 k 갖고 하라고? 네, 3 날리세요. 3 날리면 2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5가 0 이렇게 되겠죠. 얘는 2하고 1하고 5하고 1하고 얘가 마이너스지. 그래서 k는 뭐다? k는 1 이렇게 되겠죠. 차연수래잖아. 됐어요? 네.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한 거.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자, 봐봐. 이 문제 기억나요? 네. 이건 모르면 노트행입니다. 알겠죠? 지금 딱 문제 봤을 때 대답 못하면 노트행이고 대답할 수 있으면 안 까먹을 것 같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니네가 선택을 하라고. 초등학생 아니잖아. 내가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거는 아니잖아. 그쵸? 자, 이거 딱 문제 봤어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먼저 2x 그러니까 전개를 하자. 전개를 아니 하자. 아닌데 일단 자, 노트행. 노트행. 이거 그거 같네. 근 2랑 4만 이거 5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노트행. 노트행. 이러면 노트행이에요. 8 나와요. 자, 봐봐.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봐봐, 이거 몇 차니? 8차. 8차? 이거 하면 x제곱이고 이거 하면 x 6승이죠? 아, 그죠? 딱 2차라는 아니요, 8차 맞아요. 8차요. 네, 2승에다가 6승이니까 8승이잖아. 그러면 얘는 A1의 x의 8승, A2의 x의 7승, 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x의 8의 x, a의 9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전개를 하면. 근데 여기에서 나한테 뭘 구하라는 거냐 하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쭉쭉쭉 해서 A의 9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저 이거 봤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행을 한 사람들 아니야. 그렇잖아.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등호는 우리 등호 나오면 무조건 뭐를 생각하자 그랬어? 등호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자 그랬잖아. 항이랑 방정. 네, 항등식과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를 떠올리자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등호는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우리 항등식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있잖아. 대표적인 거. 수치대입법과 개수. 그 다음에 개수비교법. 네.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개를 해가지고 얘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항등식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개수비교법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굳이 얘의 합을 구하는데 내가 A1, A2, A3를 각각 알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냥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게 수치대입법으로도 되지 않을까? X의 0. x에 0을 넣으면 이거 싹 다 사라지고 얘밖에 안 남는데? x에다 뭘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선생님 0 해도 돼요? 아니 0 대입하면 이거 싹 다 사라지고 얘만 남는다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의 3승이 되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얘가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해서 A의 9까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의 값은 뭐다? 이거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항등식 단원인데 왜 여기다가 넣어놨냐 하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야? 이게 어느 단원의 문제인지를 먼저 추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항식이냐 항등식이냐 나머지 정리냐 2차 함수냐 2차 방정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가 어차피 이쪽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나눠서 일단 그럼 이게 다항식이네. 그럼 다항식에서 곱셈공식이네. 곱셈공식은 내가 알고 있는 재료가 3개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이면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원래 여기 문제가 아니라 항등식에 나오는 문제야. 근데 봐봐. 항등식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와 이 문제가 같아 보이지 않아? 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 노트 정리를 해서 내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문제라는 게 바로 나와야 돼. 나올 때까지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뽑아줄 테니까 이거는 뒤에 문제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네. 알겠죠? 그리고 계속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풀이는 확실히 해 놓으시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아까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제 연습하는 쪽이에요. 그러면 이쪽 문제들은 어떻게 풀 수 있으세요? 네. 다 풀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쪽 문제들은 일단 니네가 먼저 푸시는 겁니다. 알겠죠?
먼저 풀고 안 되는 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기 문제들 있죠? 이거 다 그냥 공식에 집어넣으면 풀 수 있죠? 그쵸?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이 문제 나오면? 나눠요. X제곱. 네, 이 문제 나오면 이 앞에 있는 얘를 가지고 x로 나눠서 x 플러스 x분의 1이 1이라는 식을 먼저 뽑아내죠. x로 나눠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얘는 뭐 하는 거야? 미지수 2개짜리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하면 얘는 x제곱에 x제곱분의 1. 문제 풀 때는 항상 뭐라 그랬어? 얘가 대가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지 말라는 거냐면 봐봐. 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나는 얘를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놓고 풀 거야. 쟤를 대입해서 였다가 풀 거라고. 그런데 어떤 애들은 얘가 나와 있잖아.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x제곱, x제곱분의 1, 2가 1이다.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아니 뭐 이것도 상관은 없어.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단 초반에는 곱셈 공식을 익숙해져야 되니까 얘를 대가리에 놓고 푼 다음에 조건을 넣어서 풀자고. 일단 이거부터 연습을 하자고요. 알겠죠? 네. 저기 마이너스면 4 넣어야 되죠. 그쵸? x 마이너스 가지고 플러스를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얘는 일단 얘를 먼저 써 놓으시고 이렇게 써 놓으시고 저기서 구한 값을 대입한다는 생각으로 푸시라고요. 그러니까 풀이는 항상 단계별로 깔끔하게 푸셔야 돼요. 알겠죠? 풀어서 답 맞춘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미지수 2개짜리의 활용을 이용해서 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푸시는 거예요. 네. 자,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뭐부터 하겠어요? 허수. x에다 대입해서 3승 하겠죠? 네? 그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이거를 엿다 넣어서 3승, 엿다 넣어서 3승? 미친 짓이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아까 물어봤을 때, 네, 계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미지수 2개짜리 곱셈 공식입니다. 즉, 나는 얘를 풀기 위해서 x 플러스 y 3승의 3에 xy의 x 플러스 y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저거를 보자마자 x 플러스 y는 2고 xy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거를 먼저 잡아내는 게 나의 목적이에요. 알겠죠? 보입니까?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k 3승에 얘를 뭐로 보는 거야? k분의 3의 3승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식을 써주면 k-k분의 3의 3승에 플러스 3배의 k 곱하기 k분의 3이니까 3이 남을 거고 k-k분의 3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놓고 공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왜 3이 나오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익숙치 않으면 쓰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거를 보면 내 머릿속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 거야? x 3승 마이너스 y 3승이야. 그쵸?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공식에 x 마이너스 y의 3승 플러스 3배의 x y 얘가 들어있는 거고 x 마이너스 x분의 3승 이게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냥 몇 문제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얘는 뭡니까? x3승 플러스 x3승분의 1을 따로 구하세요. 따로. 한 번에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따로 구하세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따로 구하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x3승 x3승분의 1 플러스 3배의 x제곱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5배의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7. 어차피 얘를 구하는 거니까 나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풀겠다고. 그게 계산 실수를 가장 줄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4승이야. 무슨 생각? 짝수네. 그쵸? 그래서 아까 했던 거. 4승은 어떻게 한다? x제곱, y제곱의 전체 제곱이라고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그쵸? 공식이 아니죠, 이건. 자, x4승, y4승 만들었어. 누가 생겼어? 2배의 x제곱, y제곱이 생겼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배의 xy의 제곱을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풀라고. 알겠죠? 네. 이것도 5승, 6승 다 나왔죠? 5승 따로, 6승 따로 구해주셔야 되겠죠. 3개짜리 일반 공식이죠? 그냥 일반 공식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일반 공식이죠? 집어넣어서 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단독 문제 3번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긴 하죠. 3번 재료야, 3번 재료. 3번 재료. 이거 딱 3번 재료잖아. 그래서 3번 문제는 원래 3번 문제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가 대표 문제고 나머지가 변형 문제예요. 그래서 3번 재료는 이거 딱 보면 3번이 떠올라야 돼요. 곱셈 공식 3번.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얘는 a-b가 2라고 나와 있고 b-c가 5라고 나와 있어. 누가 없어? 얘가 없어. 얘네 둘 가지고 얘를 구해야 돼. 구하면 되죠. 그냥 위에서 아래식을 더해버리세요. 더하세요. 그러면 a-c가 7이라고 나오죠. 어차피 제곱할 건데 c-a나 a-c나 뭐가 뭔 차이예요? 똑같죠. 어차피 제곱할 건데.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고요? 4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되고요? 25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되고요? 49가 되고요. 이게 3번 재료 공식의 단독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딱 보자마자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헷갈릴 것 같으면 정리하시고요.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아까 해드린 거죠? 재료에 있었죠? 2번 공식을 변형한 활용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4승도 해드렸죠? 그쵸? 요것도 집어넣어서 해보시면 되고. 자, 24번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재료들이 떠올라야 돼요. 어떤 재료가 떠올라요? 두 번째 재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 보니까 또 뭐가 떠올라요? 아니. 이거 보면 뭐 하라고 했죠? 더하기. 그렇죠. 합을 찾아라. 또 없으면 만들어라. 그쵸? 자, 얘가 보이면 합을 찾으셔야 돼요. 합 있죠? 즉 a 플러스 b를 뭐로 보겠다고? 3-c로 보겠다고. 얘를 뭐로 보겠다고? 3-a. 얘를 뭐로 보겠다고? 3-c로 보겠다고.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쓰면 3-a, 3-b, 3-c. 자, 이렇게 보면 이건 또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규칙성을 갖고 있는 항의 전개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보면 되죠. 자, 뭐하고? 3 뽑고 3 뽑고 3 뽑고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하나 뽑고 3 뽑고 3 뽑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9a가 나오죠? 규칙성에 의하여
마이너스 9에 A도 B도 C도 그렇게 나오겠지. 자, 이번엔 두 개 뽑아봐. 마이너스 A 뽑고 마이너스 B 뽑고 3 뽑으면 뭐 나와? 3AB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AB도 나오고 BC도 나오고 AC도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뽑으니까 뭐 나와? 마이너스 ABC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다 알려줬는데 누구만 안 알려줬어? 얘만 안 알려줬지? 얘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얘와 얘 가지고 2번 공식 쓰면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설계해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해서 오늘은 24번까지 마무리를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